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 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한 차례 현장 진입이 무산된 이후 26일 GS 측과 협의해 사고 현장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하나라도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최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동두천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동두천시 보건당국이 방역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해 첫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한 건을 적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 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시작부터 난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6일 GS 측과 협의해 사고 현장을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원인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번에 사고 현장 확인을 했다고요? 네, 26일 오후 1시 30분쯤 조사특위 이원웅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GS 측과 협의 끝에 폭발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건데요. 아쉽게도 취재진들은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위원들의 이 조사 결과가 궁금한데 갔다 온 후에 반응 어땠습니까? 먼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약 2시간여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현장을 돌았습니다. 먼저 진행된 회의에서는 폭발 사고가 있었던 GS로부터의 질의 답변을 진행을 했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에서는 안전 조치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포천 석탄발전소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제도적 정비 사항 등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상생 협력이 미흡한 부분과 유연탄 운송 시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죠. 사실상 첫 번째 방문 때 이게 무산됐는데 왜 이제서야 들어가게 된 거죠? 지난 3월 21일 조사특위가 폭발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보기 위해 포천 석탄발전소를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GS건설이 안전상의 이유라며 진상조사특위의 발전소 출입을 거절을 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공장 내부는 진입조차 하지 못했고요. 발전소 현황을 듣고 인근 산업단지를 둘러보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진상조사특위의 조사권이 없기 때문인데요. GS 측의 협조가 없으면 강제조사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석탄발전소 폭발 사고의 원인이 그 첫 발도 내딛지 못했던 겁니다. GS건설은 당시 현재 시험 가동 중이기 때문에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고 시험 가동이 끝나는 4월 20일 이후 특위 방문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이 잡힌 겁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사고 이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먼저 이번 현장 점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9개월 동안 현장 접근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은 물론 대책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지난달 특위 현장 조사 때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GS 본사 앞에서 지난달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돌아가면서 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했는데요. 다행히 GS가 특위 조사에 협조하고 주민과 포천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석탄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단식 농성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식 투쟁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투쟁본부는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청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단합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1차 단식 투쟁에 이어 2, 3차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또 대규모 집회도 여는 등 포천 석탄 발전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두 가지 구형 중 재판부에서 형이 하나라도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의 구형에 이 지사는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최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동두천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시 보건당국이 방역에 나섰습니다. 동두천 보건소는 지난 7일 베트남을 다녀온 A씨가 발열 증상이 있어 20일 동두천 보건소와 24일 강동구 보건소를 잇따라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결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 강동구 천호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동두천시 모 기업의 기숙사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강동구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역 검사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학교 등의 홍역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국내 최초로 독거 노인들에게 에어컨을 무상 대여합니다. 에어컨 대여는 구옥 구조의 가옥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100가구를 선정해 이동식 에어컨을 7월에서 9월까지 석 달간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경기 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정기타급 4천만 원으로 에어컨을 구매하면 3개월분의 전기세 부담은 연천군이 지원합니다. 연천군은 또 올해 여름 때이른 더위와 열대야가 예상된다며 독거 노인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와 미혼 모부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합니다. 이곳에서는 상담 서비스, 지원사업 정보 제공과 연계, 위기지원 서비스, 취업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전문성을 겸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입니다. 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 자격 등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거친 뒤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올해 생활 폐기물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일부 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해당 용역업체를 선정한 김포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김포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강석구 씨. 강 씨는 올해 김포시가 입찰 방식을 통해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료들 대부분은 고용 승계가 된 데다 고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강 씨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죠. 환경미화원 생활만 14년을 했는데 김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잘라내면은 시에서도 잘못이잖아요. 이 잘라내면은 저희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강 씨처럼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환경미화원은 모두 8명. 이들은 회사 돈을 횡령한 대표 탓에 지난해 계약 해지를 당한 업체가 올해 다시 용역을 맡으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해 업체의 문제를 고발했던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은 사장들이었습니다. 김포시 공무원들은 봐주기, 원활한 청소를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들 업체와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반면 이로 인해 죗값을 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이 되고 많았습니다. 사장 때문에 이리저리 회사를 옮기다가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에 다시 용역을 준 김포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 논란이 불거지자 김포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포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는 3년 동안 계약 해제 대상이지만 해당 업체는 유죄 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고용 승계에 대해서도 과업지 시설을 통해 권고를 내렸지만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재 김포시는 해당 업체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 논란 속에서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된 미화원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데 지난해 인불체금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누적 임금 체불액은 1조 6,472억 원, 2017년 1조 3,800여 원보다 3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434억 원,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건설업은 2,461억 원,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1,80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인건비 부담, 갖다가 사업장에서 자금 여력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는 사항들이 결부가 되어서 신고 건수가 이제 많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집을 불을 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발끈에 고용주를 살인하려다 미수로 끝난 사건부터 실제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강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1월엔 5개월간의 임금 체불로 다투다 선주를 살해하고 같은 해 5월 임금 체불 문제로 중국인 간 다툼이 벌어져 5명이 흉기로 1명의 중국인을 살해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공사 현장에선 공사에 참여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2명이 옥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사건, 사고는 고용주와의 갈등 등 요구 대상이 특정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독립야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선수들이 내일의 야구왕을 꿈꾸며 모인 건데요. 독립야구 최고팀을 가리기 위한 경기도 리그가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양주 레볼루션 대 연천 미라클의 역사적인 첫 경기 현장. 프로야구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경기도 리그입니다.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후원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립야구단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마련한 겁니다. 성남 블루 팬더스와 고양 위너스, 양주 레볼루션, 연천 미라클, 파주 챌린저스, 의정부 신한대학교 피닉스 등 경기 지역 6개 팀 모두 참가합니다. 시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습할 때랑 시합할 때랑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합하면서 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원해 주시는 모든 것들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총 60경기의 리그전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릴 예정. 최종 우승팀엔 1,000만 원,
2위 팀엔 800만 원 등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경기 일정은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경기 중계는 유튜브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독립야구단 지원은 민선실기 경기도의 공약으로 독립야구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는 독립야구단이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시범 경기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협의하는 한편 야구 종목이 전국체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행복주택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일명 경기 행복주택 물량이 올해 크게 늘어납니다.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 2월에 입주를 시작한 양평 공흥 40가구를 시작으로 가평과 파주, 성남 등 8개 지역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경기 행복주택 1만 호를 연차별 공급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경기 행복주택과 더불어 LH 행복주택 입주자까지 총 6만 가구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이자는 누구나 기본 40%를 지원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60%, 2명 낳으면 전액 보조해줍니다. 도는 올해 예산 13억 원을 들여 무주택 서민 5천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해 첫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전철 509와 경기도 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09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 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2년간의 고용 제한과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봄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집단 설사 환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도내 어린이집이나 초중고교에서 모두 16건의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 8건보다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증상과 발생 양상 등으로 미뤄 대부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는 음식물 잘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연일 계속된 비 소식에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는데요. 다행히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나들이 하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 한 번 더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